안녕하세요. 주식거부입니다. 오늘 수익 좀 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첫 방송 멘트는 견지망울이라는 사자성어를 좀 쓰고 싶어요. 결코 유식한 소리는 아닙니다. 풀이하자면 달을 쳐다보고 달을 가리켜 손가락을 쳐다본다는 얘기 같은데, 현재 우리 주식 시장이 그런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본다면 높은 수익을 바라보지만 매일 시시각각 변하는 현재 자기가 산 매수가에서 매도가를 매일 체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보신다면은 본인이 바라는 최대치 수익은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어디까지나 이거는 제 주식 경험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를 하시되 오인하지 마시고, 제가 이 방송을 하게 된 동기는 제 사랑하는 후배들 때문에 하게 되었습니다. 하도 이제 오고 가는 말들이 많다 보니까 통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시작하게 된 건데,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저를 위해서 하게 되더라고요. 다시 방송을 하다 보면 다시 체크할 부분, 리체크할 부분을 좀 더 한번 더 들여다보게 되고, 세심히 분석하게 되고, 또 말에 신중하게 되어버리더라고요. 제가 발전하는 제 모습에 저도 놀랄 뿐입니다. 대대 제가 방송을 경쟁하시는 여러분께 감사를 드려야 될 입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는 단기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주식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때로는 단타도 치고 수익도 보고 손절도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수익을 보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만, 그거는 이제 어떤 분석이나 예측의 차원을 넘어서 잠깐 외도를 하는 거죠. 단타는 외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수익을 바라보고 하는 방송이 아니다 보니까 제 주관적인 입장이 아무리 객관적으로 방송을 한다 그래도 제 주관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따르는 오해와 편견, 그리고 저로 인해서 주식에 피해를 보실 분도 없다고는 저도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은, 하나 분명한 사실은 제가 사는 종목만 방송을 드리지 사지 않은 종목에 대해서는 일절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나마 말로서라도 책임을 지기 위한 한 행동이 한 일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왜 방송 첫 서두부터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냐니, 저는 틀리는 주식을 하지 않습니다. 틀어본 적도 없고 틀릴 종목을 들어가 본 적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승률로 따지면 100%죠. 단 기간이 짧고 길고의 차이일 뿐이지 결코 손절은 하지 않는다는 건 제가 제 주 종목에 대해서는 장담하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어떤 종목이든 간에 짧게는 일주일, 한 달, 두 달, 길게는 15개월도 기다려 봤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제 방송을 작년 11월 달부터 쭉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자기 자신도 모르게 멘탈 관리가 좀 잘 되고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멘탈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게, 개인들이 이길 수 있는 거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지 주식과의 싸움에서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방송을 좀 들어보신 분들은 멘탈 관리는 아마 일반 주식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멘탈 관리가 좀 잘 되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저를 힐난하시고 비난하십시오. 네, 그래서 때로는 제가 일일이 댓글에 대답은 하지 못하지만 저도 틈난 대로 댓글을 읽어봅니다. 그리고 달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리플도 달고 가요. 근데 이 가장 이 악성 댓글이 뭐냐면 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추측 방송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댓글조차도 추측은 적지 마십시오. 털렸다고 이야기하시는 그분도 아마 많이 털렸을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는 털려본 적이 없네요. 그 다음 또 인프라코어에 대해서도 걱정도 많이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또 신경을 많이 쓰신 분들, 그 다음에 HMM, 삼성중공, 제가 방송 중인 대환유화, 대한항공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판도라의 상자는 열어봐야지 알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목표 주가와 손절 주가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방송 중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거북이 방송을 들으시는 애청자 여러분은 털리지 마시라고 제가 방송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멘탈 잡으시고 털리지 마시라고. 그리고 저도 신의 한 이상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도 손실을 입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손실로 바탕으로 따따블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경험이 되고 멘탈 관리가 된다면 그건 결코 손실이 아닙니다. 수익을 위한 손절이지. 네, 그래 보시고 앞으로 또 말씀드리면 저는 방송 중에 구독과 좋아요와 뭐 이런 말들 일절 안 하는 이유는 전혀 그런 이놈수에 관심이 없습니다. 애초에 방송 취지가 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들으시면 들으시면 되는 거고, 한 촐로의 주식 방송을 보고 각 개인이 예측하시는 경청하시는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걸어서 만족합니다. 그리고 또 혹시 제가 실수를 하더라도 격려해 주시면은 제가 좀 더 분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그러나 또 그렇지 않다 그래가 흔들릴 정도의 제가 멘탈 자체가 약한 사람도 아닙니다. 이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방송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0.54 제가 말씀드린 바로 2650원 좀 넘기 힘들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외국인보다 기관 검토가 들어왔네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관 검토가 들어간 종목이나 아니면 지수에 대해서는 일단 의심을 가지시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방송이 한 20분 정도 늦은 이유는 제가 리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것 또한 방송에 실수를 하기 위해서 저도 리체크하니까 또 제 자신에 대한 공부도 되는 겁니다. 자, 외국인이 드디어 매도 포지션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에 다시 기관이 들어가죠. 자, 요즘 지난주부터 묘한 현상이 일어났던 게 지난주부터 방송을 계속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숏과 롱의 전쟁이 붙었다. 물론 이 정시라는 건 사는 자와 파는 자의 싸움입니다. 그렇죠? 네, 숏과 롱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롱이 샷발을 잡고 숏을 뒤통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롱이 잡고 숏을 뒤통수를 칠까요? 아니요. 반전의 기회가 또 생깁니다. 숏이 롱을 잡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계속 순환매적으로 반복되는 게 전 세계 주식의 시장이라는 건 망고불변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제 롱에서 숏으로 변하기 전에, 바뀌기 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이거는 죽기 전에 선망이 오고 정신이 맑아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우리나라 코스피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편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현대인프라코, 제가 지금 방송하는 게 현대인프라코, HMM, 삼성중공업, 호텔신라, 대환유화, 대한항공 요 네 가지만 중점적으로 약 90% 이상의 시간을 할애해서 방송한 이유가 지금 제 패턴이에요.
제 패턴이고 제가 매수와 매도의 패턴, 수익과 익절의 패턴입니다. 현대인프라코에서 성공, 삼성중공업에서 성공, 그 다음 남은 게 HMM과 대환유와 대한항공으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지금 제 큰 아웃더 라인은 삑사리, 뭐 경상도 말로 이러겠죠. 삑사리란 말. 삑사리 한번 나지 않고 맞습니다. 단지 시간과 기간이 조금 길어지는 종목이 있고 또 예상치 않게 크게 반등하는 종목도 있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한 종목을 갖고 승부를 걸 수 있는 그런 장도 아닐 뿐더러 현재 순환매식으로 돌아가는 제 이 5가지 종목을 뺑뺑이 돌리신다고 보시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 수익이 가중되어 더 많은 수익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누리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했다면 수익을 보고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선택적 매수를 해야 될 종목도 방송 중에 말씀드리고 있고 단타의 종목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린다면 종목 중 주식 거부위가 지금 방송 중에 제시하고 있는 종목들이 현대인프라코, HMM, 삼성중공업, 대환유와 대한항공입니다. 현재. 자, 현대인프라코, 삼성중공업은 이제 조금 떠나시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HMM은 매각에 따르는 이슈에 조금 기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대환유와 모집의 단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도 지금 저점 바닥을 형성하고 있으니 잡고 있으면 반드시 수익을 본다고 또 말씀드리고, 이 점 방송 앞서서 기억을 하시고 종목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현대인프라코, 저도 솔직히 이 정도는 예상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5월 30일 날 빼고 난 뒤에 다시 5월 30일까지 반등 제자리 갔다 오는데 3일 걸렸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1200원을 뚫으면 천정이 열린다고 어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주말 방송에. 근데 1200원이 아니고 그냥 바로 11,000원대로 올라타 버렸어요. 이거는 저도 예상 못한 겁니다. 일단 결론은 12%, 14%까지 올라갔다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근데 기술적 분석에 보시면요, 이렇게 치고 올라갔을 때는 일별 그래프를 차트를 보시면 안 되고 줄을 보는 게 아마 좀 더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줄을 봤을 때도 연중 최고치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천정이 열렸겠죠, 그죠? 천정이 열렸습니다. 그럼 이게 어디까지 될까? 다시 한번 올려봐야 되겠죠? 자, 뭐 일단 줄을 보시면은 이를 내가 설명드릴래. 여기네요. 요날 주가 한 달, 두 달, 약 3개월을 작년 12월부터 약 3개월, 올해 3월 이런 강한 반등을 주기 올해 한 두 달 동안 보합 상태를 누리다가 강한 반등을 한번 줬습니다. 천정을 한번 열어봤겠죠. 열어보고 다시 쭉 빼버렸어요. 이때 빼버릴 때 종합주가하고 좀 많이 흔들리면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나니, 이날 2월 17일 날 얘들 중국의 설이 끝나고 경기 부양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때가 이때였습니다. 1교 실적이 뭐 가이던스고 이딴 거는 배제를 하더라도 그때 실마성 매물과 다시 한번 떨어졌어요. 여기서 다시 반등했죠. 4월 달에. 이때 반등한 건 실적입니다. 그렇죠? 실적. 자, 근데 오늘 주가 올라갔어요. 올라와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는데 현대인프라코의 외인지분율 20% 이상은 좀 부담스러울 거다. 결국 오늘 시그널이 왔습니다. 선물이 상한가까지 오늘 갔었어요. 그죠? 선물에서. 근데 10%. 잘 아시겠지만 선물 10%에 고점 찍어버리면
기본적으로 어떤 종목이든 상관없이 15% 올라갑니다. 15%. 예외 없습니다. 이거는 기계식 매매로 예외 없이 15%까지 올라갑니다. 현물은. 그 갭 5% 차이 갭이 이 손절과 수익의 마진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 올라가기 때문에 끄집고 올라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끄집고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매매를 해야 됩니다. 선물이 올라가면. 자동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최대 5월 2일 날, 이날 땡기는 이날, 5월 2일 이후 최대로 오늘 매집 들어왔습니다.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외국인의 매수와 프로그램 매수는 거의 수량이 비슷하게 갑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선물과 현물의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제일 궁금할 겁니다. 네, 월별로 봤을 땐 지금 전 고점에 위에 요 날이죠. 여기 보면은 자, 2021년 5월 만 2년 만에 전 고점 5월달 2025월까지 올라왔습니다. 5월까지. 그러면 2021년 5월이 무슨 날이냐? 두산 인프라코에서 현대 인프라코로 넘어간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니, 아직까지 올라갈 여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얼마까지? 12,000원 이상을 한번 뚫어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익절을 하시고 파신 분들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을 설명드리려고 이제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힘이 다 돼 갑니다. 제 방송을 계속 듣고 기억하신 분들은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EQ 실적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좀 많이 빠질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빠르면 6월 중순, 늦어도 7월 초 EQ 실적이 발표되기 3, 4일 전부터 주식은 빠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 많이 가고 잘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뉴스가 좋을 때 박수 칠 때 뜨나라는 말씀이죠. 예. 지금에다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비중 축소를 적극 권장드립니다. 저도 지금 이제 현재 수익권 왔습니다. 아직도 인프라코어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 시대의 25%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나 저는 왜 팔지 않느냐면, 주말 방송 때 저도 이제 올라가면은 주식을 정리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으니 저도 이제 비중을 줄여 나갈 겁니다. 그 위로 올라가는 건 그때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혹시 경지망울이라는 말씀 그대로 달을 보고 바라보고 손가락을 지켜보신다면은 욕심입니다. 결국 나중에 물릴 가능성이 많고 뒤에 머리치고 안타까워할 일 많이 있을 것 같으니, 현재 상태에서 지금 고가 14,000원, 저가 만원, 이 한 달 동안에 폭이 약 40%예요. 40%. 이런 폭이 온다 그러면은 개미들 다 물려버립니다. 틀리는 게 물려버려요. 매수해서. 자, 그래서 12,000원이 넘어가지 않는다면 반드시 빠질 주식이니까 욕심은 삼가하시고 비중을 줄여 나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계속 인프라코어에 대해서 제가 좋다고 괜찮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이제는 발을 빼야 될 단계에 온 것 같아요. 예, 지금 추격 매수 정점이 13,000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데 13,000원 같으면 앞으로 약 15%, 그죠? 약 15%를 더 먹으려고 그러다가 진짜 박살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수익 구간이라고 냉철히 생각하시고 욕심 좀 저버리고 다른 주식으로 지금 차라리 이거를 팔고 제가 차라리 이걸 팔고 대한항공 가세요. 대한항공 가시는 게 수익률은 두 다리 뻗고 잠자면서 편안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내일 오를까 내릴지 걱정하고 잠자는 것보다 차라리 거기 수익률도 좋고 정신 건강에 좋다는 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옵션 만기일인 목요일까지, 목요일 이후는 정확하게 이제 판가름이 나겠죠. 그때까지 너무 리스크를 안고 끌고 가시는 건 제가 볼 땐 정신건강에 상당히 안 좋으실 겁니다. 네. 만기를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끄집고 올리고 아마 수요일도 또 기간이 검투가 매수 들어올 가능성도 많지만 바로 그냥 목요일날 박살을 냈다 그러면 고점에 다 물리고 급하면 손절하게 됩니다. 그 점 결코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HM에 드디어 꼬리에 올라섰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만 말씀드리더라도 현재 꼬리가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자, 이런 타이밍에서는 요 타이밍에서 빠져봤자 얼마 더 빠질까요? 그렇죠? 요 타이밍에서 제 커서를 잘 보시면 오늘 이 양봉에서 하방 압력을 받더라도 빠져봤자 얼마 더 빠질까요? 빠질 게 없죠. 요 타이밍에 꼬리를 들었습니다. RSI도 드디어 저점 바닥을 치고 다시 조금 올라서 요거는 이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선물을 보십시오 하는데 수요일까지 이렇게 위로 향하면서 1, 2% 정도 올라준다면 옵션 만기일인 목요일 이후는 확실한 방향을 잡고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아주 많은 주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현재 HMM이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매각 이슈로 봤을 땐 아직까지 나오는 소싱이었기 때문에 저도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이제 수급이 들어올 타이밍이 왔습니다. 그러면 지나고 보면 우리 경기 선행지수도 보면 지나고 보면 그때가 바닥이었거나 하듯이 현재 17,130원이 HMM의 올해 연중 최고 바닥일 가능성이 아주 많아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매수 타이밍이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17,000원대에서는 더 이상 빠질 게 없다면 제 분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7,000 아직까지는 매수 타이밍이라는 거 생각하셔도 되고, 그 다음 오늘 약간 꼬리를 올려 들었다는 거는 지금부터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아주 많아졌다는 거, 그리고 옵션 만기일이 지나고 났을 땐 아마 우상향의 시그널이 반드시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려 보시고 HMM에 대해서 기대를 조금씩 가지셔도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삼성중공업, 제가 6,200원에서 6,400원하고 계속 몇 달째 방송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6,450원까지 올라갔네요. 자, 이걸 보시고 어느 분은 중공업 주식이 틀렸다고 생각하시는데 정말 하수 같은 생각이십니다. 왜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는 6,200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한 3%더 4% 올라갔네요. 오케이. 4% 올라갔는데 대환유에 들어갔는데요. 저는 대환유 들어가 있는데 그럼 누가 벌었어요? 틀린 게 아니죠. 어느 정도 수익을 봤으면 타 종목으로 좀 더 저점 바닥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들어가야 되는 게 그나마 주식을 조금 하시는 분들의 스킬입니다. 한 종목에 계속 물려져 있지 않습니다. 고수익을 보기 위해서 제가 방송 멘트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견지망울입니다. 결코
1년치 수익으로 봤을 땐 가성비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최고점의 수익을 보기 위해서 두 발 뻗지 못하고 잠 못 잘 바에야 어느 정도 수익을 봤으면 타종목으로 갈아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 정신 건강에도 좋고 내 수익률에도 연중으로 따져보면 아마 한 종목에 물려서 고점을 노려보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이 방송을 하고 있다는 제 취지가 그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은 더 이상 올라간다고 보시면 올라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제 근거로 봤을 때 제 재무 근거, 이 회사의 영업, 순이익, 계약 모든 거 봤을 때 현재 가격이 오버슈팅입니다. 6,400원 이상은 오버슈팅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렸지만 이거 6,000원대 한번 무너집니다. 그냥 올라가는 주식은 이 세상에 없어요. 털고 가도 가지. 이게 안 털렸다 그러면 만약에 6,000원대로 안 무너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강보합에 간다 그러면 거기가 올해 7,000 못 갑니다. 7,000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6,000원이 한번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주식이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6,000원만 무너진다면 또 대환유를 정리하든 뭘 하든 저도 다시 삼성중공업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삼성중공업이 7,000원 가니 뭐 8,000원 가니 제가 전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재용이가 한 1조 현금 갖다 대면 그래 갈 겁니다. 그리고 6월 목요일 섬 옵션 만기일이 끝나고 난데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저도 장담은 못하겠지만 하방 압력을 엄청 느낄 겁니다. 네, 그 점 꼭 참고하셔서 큰 수익을 보기 한 종목에 큰 수익 HM 같은 경우는 한 종목에 큰 수익 보려고 들어갔으니 매각 이슈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는 오로지 실적과 영업이익 순이익과 예? 그렇죠. 이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하반기 7점을 갈 수 있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도 그거예요. 실적과 그걸 봤을 때 쭉 올라간다면 올라갑니다. 결코 무리한 금액은 아니에요. 하지만 단기 수익으로 봤을 때는 고점이 분명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대처하십시오. 자, 그 다음 대환유화. 대환유화는 참 한번 제가 그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한번 반등이 나올 때는 크게 반등이 나온다고 결국 오늘은 반등이 한번 왔네요. 그죠? 반등이 왔어요. 자,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번 주 이 3거래에 나왔네요. 수, 목, 금. 3거래일 동안 15만원대를 뚫는다면 15만원대 안착과 동시에 17만원을 바라볼 수 있는 주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수급에 따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15만원을 뚫고 안착을 하는지가 아주 중요한 거고, 만약에 15만원을 뚫고 밀려서 한다면 조금 더 고생할 것 같아요. 수익을 위해서는 조금 더 고생할 것 같아요. 큰 수익을 위해서는. 근데 다행히 이번 주에 15만원대 안착을 한다면 6월달에 17만원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길 겁니다. 자, 이 점 참고하셔서 계속 방송 중에 14만원대 초반부터 매수하신 분들, 그리고 14만원에 무너졌을 때 매수하신 분들, 오늘 수익을 보시고 익절하신 분도 계실 거고, 좀 더 바라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이 종목은 견지 망언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관망을 하시고, 수목금 상거래를 이 회사의 주가의 추이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포인트는 관전 포인트는 15만원을 뚫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 다음에 뚫고 1, 2 거래일 정도, 2, 3 거래일 정도 하방을 견디내고 15만원대에 안착을 하는지를 확인 한번 해보시면은 15만원대 이상 거래일 정도에 안착만 한다면 17만원까지 마음의 수익을 내려놓으시더라도 무방한 주식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점 분명히 확인하시고, 다음 대한항공. 또 말씀드리지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국적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신사협정은 반드시 맺어질 겁니다. 두 개 중 하나를 받더라도 주식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한 방향성이잖아요. 방향만 정해지면 거짓고 올라갈 경기 민감주 대표주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금은 뭐 그렇게 빠진 것도 아니죠. 대부분이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22만원 22,500원대 계속 대한항공 매집합시다 합시다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짜다리 빠진 것도 없습니다. 나는 수익성으로 봤을 때, 가성비로 봤을 때는 약 2주 정도 지금 힘든 시점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주, 1, 2주 정도 더 견뎌내면 수익을 볼 수 있을 자리까지 올 것 같아요. 자, 그러니 뭐 딴 데 들어가지 않으신 분들, 아직 매수하지 않은 분들은 대한항공 주식하시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린 것 같은데, 오늘은 서두가 좀 길었죠. 현재 나스닥이나 지수가 강보합으로 시작을 하고, 아직까지는 뭐 빠지는 영향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니, 아직도 미국도 뭐 정확한 지수에 영향을 줄 만한 지수가 발표되는 것도 없고, 다행히 이번 화요일 내일도 마찬가지고 수요일 날 열리는 그날까지는 미국의 지수가 특별하게 지수에 영향을 주는 지수는 발표되지 않습니다. 내일은 이제 중국이 PMI 지수가 나오고 조금 신경이 쓰이지만 아직 오늘 상해 같은 경우에도 아마 그 영향 때문에 그렇게 오르지를 않았어요. 상해도 그냥 강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아마 내일 정도에 중국도 방향이 또 지수 방향이 한번 빠질 것 같은데 지금 외국인이 계속 팔아요. 중국 시장은 계속 외국인이 매도입니다. 매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질이 안 좋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지금 단기성 투자금들이 계속 빠져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일부 지금 한국으로 쏠리고 들어오는 거고, 두 번째는 홍콩 자금은 싱가포르 쪽으로 지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니, 중국이 방향을 빨리 좀 제시를 하라는 돈으로의 압박이겠죠.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또 중국 시장도 반응을 해야 될 입장이니까 내일 아마 PMI 지수가 아마 좀 좋게 나온다 그러면 다시 또 들어오겠죠. 다시 들어오게 된다면 환율도 또 변동이 N1, N 달러 또 위엔하고 한국 달러, 한국 돈 다 또 이게 또 물고 얽히고 설키는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또 아마 또 환율이 또 움직일 겁니다. 지금 환율이 거의 1300원까지 지금 바닥까지 내려왔는데 아마 내일 중국이 뭐 헷가닥 해버리면 한국 환율이 1300원이 깨질 수도 있어요. 이 한국 환율이 1300원이 깨진다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좋겠죠. 단 삼성전자는 그렇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 이유는 제가 이번 주말 방송에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총체적으로 본다면 내일 저희들이 공휴일인데 내일은 오늘 저녁 나스닥 시장을 보지 마시고 내일 10시 반 이후에 중국 지수를 보시고 상해 주가가 홍콩 H 항생이 올라간다면 월요일 우리나라 시장은 다시 한번 힘을 쓸 것 같습니다만 그 다음날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369, 12 가장 중요한 올 하반기, 상반기 중간 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롤오버 할 건지 아니면은 정리를 할 건지는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 지수 그리고 각 종목의 변동성이 상당히 심해질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 종목을 하고 있는 내 종목은 워낙 바닥이었기 때문에 별 타격은 없을 거예요. 좋아도 타격이 없고 나빠도 타격 별로 없습니다. 거기서 현대인프라코어는 제외시킬게요.
워낙 오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떤 변동성을 줄지 솔직히 저도 이렇다고 가늠할 수 없습니다. 자, 긴 시간 경청 감사드리면서 이번 주 금요일은 제가 방송을 못할 것 같아요. 서울에 병원에 예약이 잡혀가 오전에 아마 못 내려올 것 같아서 금요일 방송을 못할 것 같은데 아마 대충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일 날 방송을 하게 되면은 막 그 주는 그렇게 특별한 변동이 없을 것입니다. 그날 거의 그 다음 주 전반까지 다 나오게 될 거니까 그때 제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 감사합니다.